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 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요게 뭔지 사실 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이제 강의하기 전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죠. 네. 바른 자세랑 이제 움직임, 바른 움직임, 네. 이런 움직임의 기능들을 이제 교육이나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포스처 스페셜리스트라고 도수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네. 이런 교육이나 운동 쪽으로 더 넓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도수 치료사 정도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담기가 어려우니까 네. 자세 전문가다라고 해서 이제 바른 자세 네.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운동도 교정 운동이나 이제 재활 운동 이런 것들도 꼭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능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상 운동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운동 자세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몸짱 운동하고 비교한다면 저는 생존 운동을 알려드린다고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걸 꼭 치료가 아니더라도 네. 그 치료 직전의 단계에서 이제 경계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어깨를 좀 더 부드럽게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허리를 반듯하게 C자곡선으로 세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깨를 부드럽게 하는 거가 어떤 자세만 딱 고쳐지면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데요. 이제 여기 날개뼈 한번 만져보실까요? 날개뼈 만져보시면 이 팔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속근육들이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전근개라고 해서 날개뼈에서 4가지 근육들이 조그맣게 탁 나와서 팔뼈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사실 이 팔뼈랑 날개뼈 사이는 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개뼈가 팔의 뿌리라고 봤을 때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어깨가 굽으면서 날개뼈가 앞쪽 위쪽으로 타고 넘어가요. 네. 이 상태에서 팔을 크게 돌리려고 하면 뒤로 잘 안 펴집니다. 원을 크게 못 그려요. 그러네요. 움직임 범위가 떨어지죠. 그런데 키를 크게 하고 자세만 바르게 해도 날개뼈가 제 위치로 놓여지거든요. 뿌리가 견고해지면서 팔이 돌리면 이제 팔을 크게 돌리면 뒤로 훨씬 많이 돌아가고,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지금 앉은 자리에서 키만 크게 하면 돼요. 요즘에 생활체육 많이 하시는데 뭐 탁구, 테니스, 골프 이런 거 많이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팔이나 어깨를 쓰더라도 구부정한 자세에서 쓰는 분들하고 바른 자세로 쓰는 분들 천지 차이인 거죠. 첫 번째는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능력 향상. 그러니까 스매싱을 한번 하더라도 공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바른 자세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네.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되고 주사 놓지 않아도 되고 뭐 어깨를 누가 와서 내 어깨를 도수 치료하지 않아도 일단 척추만 반듯하게 세우면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요 돌리는 거. 네. 왼쪽 팔은 이게 여기 잘 올라가거든요. 네. 또 오른쪽 팔은 이게 잘 덜 올라가요. 네.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네.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부드러워지는 거. 요 돌리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완전 똑같진 않을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어떤 거냐면 일단 구부정한 자세에서 팔을 올려보는 거랑 몸을 세운 상태에서 팔을 올려보는 게 조금 더 뒤로 올라가거든요. 네. 네, 일단 그 차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수건을 이용해서 뒤에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때밀이처럼. 네. 이런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이제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펭귄 동작이라고 하는데 팔꿈치를 옆구리 쪽에 잘 붙이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외회전 운동, 네.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들. 요게 하면 네, 이런 것들 이제 속근육을 단련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관절도 스트레칭이 되고 이제 어깨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3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바른 자세. 그러니까 척추의 바른 자세가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엔 스트레칭. 스트레칭으로 경직되어 있는 어깨 관절 늘려줘야 되고,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마지막에 완성이 돼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팔을 많이 뻗어서 운전을 하시고 타이핑 치시는 분들도 팔을 위로 올려서 소리 보면서 타이핑 치시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이 사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 자체가 스트레칭이기도 해요. 네. 그 예를 들면 외회전 운동 한다고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요. 네. 그러면 뒤쪽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이 힘을 주려면 네. 안쪽으로 돌려주는 근육은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서로. 네. 그러니까 뒤쪽을 강화하는 운동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앞쪽 근육 스트레칭이죠.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표를 네. 내가 의식적으로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이냐, 늘리는 쪽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강화시키는 쪽을 집중할 것이냐, 이제 그 차에 따라서 방법론이 약간씩 달라지죠. 이런 거를 그러면 방금 이제 어깨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어느 부위예요? 목, 어깨, 허리. 허리도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허리 이게 척추인데요. 이게 척추를 보면 일단 두께를 먼저 봐야 돼요. 항상 우리 해부학 네.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목은 얇고 허리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점점 크기 자체나 뭐 디스크의 두께 자체도 막 두껍고 커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중에 대한 무게 당연히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일단 두껍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이 아프신 분들은 허리는 당연히 아플 겁니다. 일단 목의 자세가 안 좋으면 허리의 자세도 좋을 수가 없어요.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머리만 앞으로 쏠린 게 아니라 허리 쪽에서도 앞으로 쏠린 거예요. 전체로 본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목이 먼저 불편해지고요. 네. 이제 예민하게 느끼니까 나 좀 뻐근해 이런 것들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허리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아요. 참다가 갑자기 이제 디스크가 뒤로 밀려서 퍽 하고 네. 찢어지거나 터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허리 근육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욱신욱신한 그런 요통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척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S자 곡선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목은 안으로 C자 형태로 들어가고 허리도 C자 형태로 들어가고 등은 반대로 꺾여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허리에서 이쪽이 목입니다. 이쪽이 앞쪽이고 뒤쪽이고 이쪽이 등. 여기 갈비뼈가 원래 있어야 돼요. 갈비뼈가. 그 다음에 이쪽이 허리입니다. 허리랑 목은 정확하게는 J자 곡선이라고 하고요. 직관적으로는 그냥 C자 곡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허리 한번 펴보시고 허리 만져보시면 골이 느껴져야 돼요. 네. 이 사이로 기립근들이 양쪽에서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만져보면 근육 없는 부분은 골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세가 허리 입장에선 편한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죠. 허리로 고생하시는 분들, 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데 일자허리가 원인입니다. 일자허리, S자가 일자목. 그러니까 S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일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C자 형태로 허리 곡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네. 스프링이에요. 그리고 활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허리를 만져보면 이 사이로 쏙 들어가 있던 골이 사라지고 가운데 있는 뼈가 뒤로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앞으로 꾸부정하게 이렇게. 네, 하면, 네. 네. 대부분의 통증은 이런 일자허리에서 생깁니다. 이게 침팬지 허리예요. 침팬지는 허리. 네, 침팬지나 유인원이 이런 허리 갖고 있어요. 이런 목 갖고 있고. 예, 걔네들은 나무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몸이, 구조 자체, 유전적 기억이. 그런데 인간은 허리를 펴죠. 그리고 목도 펴요. 직립보행. 네. 즉 두 발로 서서 걷기 위한 자세입니다. 이제 이 자세를 유지해야 스프링처럼 잘 작동을 하겠죠. 걸을 때도. 그러면 허리 근육이 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이제 앞쪽으로 C자 형태로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쪽으로 체중이 분산이 되고 등 쪽은 뒤쪽으로 분산이 되고 네. 허리 쪽은 또 앞쪽으로 분산이 되고 굉장히 골고루 체중이 분산되는 구조인데, 이게 구부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시고 목이 일자가 되고 허리가 일자가 되면 스프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제일 약한 부위가 허리 아래쪽 요추 5번 천추 바로 사이에 있는 마지막 디스크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디스크들, 이런 부분들이 밀려서 튀어나와서 주변 조직을 괴사시킵니다. 마비도 오고 뭐 약간 그 대소변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기능 이상,
이제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져요. 근력도 떨어지고. 네, 맞아요. 네. 뭐 통증 이전에 뭐 그런 기능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목도 잘 세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통에 가려져 있어서 봤을 때는 일자처럼 몸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세 안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S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띠용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구부리면. 네. 거의 대부분이 허리나 목 아픈 사람들이 자세가 이렇게 돼서 아프다. 그렇죠. 일자가 예. 돼서. 그러면 왜 우리가 몸이 구부러지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네. 목적 의식이죠. 눈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대본이나 뭐 질문지나 뭐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책 읽을 때도 눈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보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소리 안 내면서. 그러니까 눈이 먼저 가고 머리가 가고 그 다음에 척추가 따라가고 꼬리뼈가 그 다음에 이제 중심만 잡는. 그런데 인간은 이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방향이 약간 달라요. 동물은 머리 방향과 네. 몸통 방향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수직으로 꺾여 있어요. 머리가 위에 있는데 앞을 보고 있는데 척추는 또 위쪽을 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머리의 진행 방향은 앞쪽인데 몸통은 위쪽이 척추는.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예,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목적을 향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할 때 계속 이렇게 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열정적인 분들이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나와요. 유명 강사님들도 보면 이제 자세가 이렇게 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자세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어떤 이제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시고 뒤는 조금 이제 뒤도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데 네 앞으로만 달려가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공부할 때 네. 집중하는 애들은 막 딱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는 공부 잘 안 되거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집중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왠지 뭐 대충 하는 것 같고. 네. 이건 관찰 모드죠. 네. 이렇게 예, 산책 모드. 이건 주의 집중 모드.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집하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도 다 이 자세와 걷는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어떤 원리로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랑 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행위랑 네. 생리학적인 활동이랑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다 하나입니다. 인체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당뇨부터 말씀드리면 당뇨는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근육을 사용하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근육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고 당을 쓰니까. 네, 당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그 당을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당뇨는 그 혈당을 세포 내로 근육 세포 내로 잘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연습하고 길러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일단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한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달리기가 약 4.2%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걷기는 몇 퍼센트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나왔을까요? 9.3%. 심장을 쓰고 이제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는데 일단 이제 걷기 활동할 때 종아리 근육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씁니다. 종아리를 이제 발을 굴리듯이 움직이면서 종아리를 움직이면 종아리가 정맥의 펌프입니다. 우리가 혈액을 돌게 하는 두 가지 펌프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 펌프. 그러니까 심장이 뛰어서 동맥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종아리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겠죠. 피가 세포에서 사용되고 남은 피들이 이제 정맥으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게 연어가 강물을 올라오듯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심장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올려보내는 건 종아리 펌프입니다. 하체 근육. 그래서 걷기 할 때 뒤꿈치 닫고 발 중간 닫고 엄지발가락 닫고 이렇게 발을 굴리듯이 움직이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완 그리고 걷기랑 달리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달리기는
오래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걷기는 이제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네. 우리 근육이랑 관절들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고혈압 예방 효과도 심장병이 달리기가 4.5%, 걷기가 9.3%,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죠, 저도. 네. 근데 이 연구 자체가 뭐 한 20명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러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고 이제 산소를 이동시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이런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뭐 정맥 펌프를 이용해서 혈액 순환을 돕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전체적으로 혈압을 낮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같은 약간 정신적 영역도 네.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네, 이게 기본인데 걷기 자체로만 본다면 이제 햇볕이 없는 날에도 걸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신적 반출을 완화시킨다. 문득 자기 전에 또는 샤워할 때 이상하게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떠오르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회상이라고 하는데 지난 날이 떠오르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신적 반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 기억, 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우울증 있는 분들은 점점 늪에 빠져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나 감정들이 계속 회상이 됩니다. 이게 돌고 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런 안 좋은 생각이나 느낌들이 내 머리랑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걸 이제 가장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분산시키는 겁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예로 든다 그러면 산책하면서 느긋하게 걸으면 새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쫑긋하게 되죠. 그쪽으로 의식이 살짝 집중이 돼요. 거미줄이 있어요. 그럼 거미가 막 나는 거미를 무서워하는데 거미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쪽으로 또 주의가 분산이 되고 나무가 흔들리고 또 바람이 불고 이런 촉감이나 여러 가지 오감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집중들이 조금씩 분산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 느낌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크다. 거기서 이제 걷기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뇌랑 걸을 때 쓰이는 뇌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빨리 걷거나 빨리 뛰면 숫자 계산을 잘 못하죠. 우리가 곱셈을 하는데 뭐 2자릿수 곱셈을 하더라도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걸을 때랑 빠르게 뛸 때, 그럼 빠르게 뛸 때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반적인 속도의 걷기는 생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생각을 끊지 않고 발전기처럼 옆에서 막 회로를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도는 높여주는, 뇌의 활성도는 높여주는데 의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 걷기와 관련된 뇌 부위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어류인데 그 물고기가 바닥에 사는 물고기들이 더듬이랑 이제 지느러미를 양쪽을 이용해서 밑바닥을 쓸고 가거든요. 헤엄치는 게 아니라. 이걸 교본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경이 한쪽 지느러미 움직일 때 반대쪽 지느러미는 멈춰 있다가 이쪽 지느러미 움직일 때 이쪽은 또 멈춰 있고 서로 교차로 신경 패턴이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류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진화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하는 뇌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조금 더 원시적인 부분,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뇌 부위에서 걷기를 리듬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대뇌, 사고하는 뇌는 우리 전전두엽이라고 이마 앞쪽에 나중에 부풀어 오른 부위, 신경이 부풀어 오른 부위.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네. 그래야 생각이 더 잘 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위인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창의성을 발휘했던 위인들이 잘 때보다도 산책할 땐 주머니에서 수첩 꺼내서 바로 적으면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 의미로 걷기가 이런 뭐 우울감 해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창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